안녕하십니까. 리나쌤과 시스템 사고 보기기 77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모두들 가족과 함께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21세기를 위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습의 의미와 관련된 2009년에 발간된 제이 포레스터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시스템 사고와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그 차이가 있는데요. 그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공부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교육적 효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개인적인 기술 개발입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교육은 명확한 사고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비주류적인 의견을 용감히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비주류적인 의견이라는 거가 굉장히 저는 와닿았는데요. 이 제이 포레스터가 1960년대 미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 주택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죠. 그때 당시에 제이 포레스터 교수는 주택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 많은 주류의 의견과 다른 그 의견을 냈고요. 그 당시에 상당히 제이 포레스터의 교수의 의견이 굉장히 달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결과적으로 포레스터 교수의 의견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이 포레스터 교수의 경험을 가지고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즉 시스템 다이내믹스 공부를 하게 되면 비주류적인 의견, 남들이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라도 이 공부를 통해서 명확한 사고가 가능하기에 이제 그러한 의견을 용감히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대한 복잡한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게 하고 지식의 통합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 간 이동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경제 행동의 이해인데요. 경제 시스템은 단순한 균형 상태의 변화가 아닌 주요 변화의 동력을 이해해야 한다. 즉, 시스템 다이내믹인 거죠. 다이내믹을 이해한다. 이를 통해 개인 금융부터 국가적 경제 정책까지 다양한 경제적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 행동의 이해는 초등 수준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죠. 아마도 중등 교육 이상에서 이 경제 시스템의 행동에 대한 이해에서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습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 창출에 대한 자신감 및 성격 형성인데요.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복잡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데 자신감을 줍니다. 학생들은 권위주의적인 성격이 아니라 혁신적인 성격을 갖추게 되며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하려는 성향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권위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성격이라는 면에 있어서 아주 바람직한 학습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번째, 시스템의 본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복잡한 시스템은 직관과 달리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작동을 하죠. 그래서 시스템이 보이는 반직관적, 카운터 인투이티브 비헤비어라고 합니다. 반직관적 행태에 놀라곤 합니다. 다음은 이 논문에서 언급한 시스템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원인과 결과가 시간과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즉, 여기, 지금이 아니라 시간 지연으로 인한 나중에 또는 저 멀리 이렇게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낮은 지렛대 정책의 비효율성과 높은 지렛대 정책의 잘못된 적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 우리의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 남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
목표가 하락하고 성과가 저하되는 경향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거는 여러 가지 아키타입 중에서 eroding goals, 우리말로 한다면 어, 목표 침식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eroding goals 아키타입이 있습니다. 즉, 처음에 시스템이 목표했던 것이 목표 수준이 하락하고 성과가 저하되는 경향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와 장기 목표 간의 갈등과 같은 것에 대해서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공부하게 되면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교육의 이점인데요. 학생들은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통해 복잡한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이를 가정, 지역사회, 국가의 맥락에서 연결시키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시스템 구조의 전이 가능성, 구조적 전이성과 관련이 있겠죠. 다른 분야라 하더라도 그 구조가 비슷하면은 비슷한 방식으로 전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더 잘할 수 있고, 또, 그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개입 지점, 지렛대 포인트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시스템 사고와 이제 모델링의 차이를 이 논문에서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모델링이 바로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로 가는 그 과정인 것이죠. 특히 모델링을 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리스터는 이러한 교육이 학생들에게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사고방식, 영어로 한다면 이제 멘탈 모델이 되겠습니다. 멘탈 모델을 변화시키고 복잡한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 포레스터 교수는 본래 컴퓨터 공학 기반의 처음에 이제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제 정립했던 분입니다. 그 이후에 피터 생계에 의해서 시스템 사고가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레스터의 관점에서 시스템 사고와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스템 사고는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접근법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의 사고 모델, 멘탈 모델 변화에 이제 제한적인 것이죠. 이론적이고 개념적이다 보니까. 반면에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실제적인 모델링과 참여적 학습을 통해 사고 모델, 멘탈 모델을 변화시키고 복잡한 시스템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게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시뮬레이션은 학생들이 이제 직접 참여해서 만약에 이 변수를 이렇게 변화시키면 어떻게 전개가 될까와 같은 와리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스템의 그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또 깊이 이해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포리스터는 시스템 사고가 교육의 5%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 5%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초등에서는 모델링이 사실 초등학생에게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주로 시스템 사고의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사실 좀 기운이 빠지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시스템 사고의 그 중요 개념들, 그것을 초등 수준, 학령 수준에 맞게 도입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기에 저는 올해 아이들과 함께 이것을 연중 실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수업 사례를 여기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이제 실질적이고 변화를 이끄는 도구로서 이제 더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따라서 포리스터는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교육의 핵심 도구로 보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복잡한 문제를 고조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등 교육 이상의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선생님들께서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
벤심이나 스텔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21세기를 위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습의 의미 2009년 제이 포레스터 교수가 발간한 논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